요즘에 언론에서 아파트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빌라가 뜬다. 풍선 효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이야기 했었죠. 첫 번째는 규제가 영향이 없다고 하더니 규제가 거래량을 억제하는 영향, 즉 수요를 줄인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그 빌라 거래량의 대부분이 바지 사장이다. 그래서 빌라가 뜬다 이것도 아니고 바지 사장들한테 넘기고 있는 건데 요걸 가지고 빌라가 뜨는 것처럼 해서 빌라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때 아닌 불장이다 이야기하면서 신축 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역삼동 같으면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갈 텐데 싼 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뭐 2억도 안 되는 빌라도 뒤져보면 있습니다. 사실 빌라는 내가 이걸로 시세 차익 볼 생각은 일단 버려야 된다. 감가상각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차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빌라는 주차가 더럽다 진짜. 그리고 진짜 이거는 거주 목적으로 매입해야지 이걸로 투자하겠다. 요거는 미친 생각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빌라 사는 게 실거주들이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30에 종착지된 빌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대 거래량 비율 이야기하죠. 근데 아파트는 지금 30대가 살 수 없습니다. 30대 거래량은 대부분이 차명 매수다. 그리고 빌라 같으면은 30대가 살 수 있습니다. 20대는 못 사고. 그러니까 20대는 다 차명 매수고 대부분이. 아니면 진짜 20대에서 코인 대박 친 사람들 뭐 이 정도일 테고 30대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는 30대는 못 사고 빌라를 샀다 라고 하면은 30대가 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대 한 명 인터뷰를 들고 와서 30대가 빌라를 지금 사재끼고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치졸하지 않냐. 저 인물도 진짜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내 집 마련 막다른 길이고 30대 A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급등하는데 전세난마저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언제부터 올랐어요? 5월 말. 5월 말부터 왜 올랐어요? 금리 인하. 빌라 사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튜버들은 쓰레기입니다. 특히 투자로 빌라 사라는 유튜브는 진짜 쓰레기고 빌라가 얼마나 안 팔리냐면은 예전에 그 아파트가 막 판치고 빌라 사는 사람 없을 때는 빌라 하나 팔면 한 500에서 700 정도 줬어요. 근데 지금 한 2000 주죠. 왜? 안 팔리니까. 너무 난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지 사장. 근데 만약에 실수요한테 팔면은 바지 사장한테 나눠줄 돈 없죠. 실수요한테 갭 붙여서 팔면은 그만큼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고 난리치는 거다. 아파트 매물 없으니까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선택하기로 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빌라까지 밀려난 것은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더라. 빌라 거래량 넉 달째 아파트 추월. 11억 아파트 사느니 차라리 빌라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라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지금 거래량도 줄었어요. 아파트보다 많을 뿐이죠. 약속의 6월에 아파트도 줄었고 빌라도 줄었죠. 근데 왜 6개월 연속 추월이 됐을까? 규제랑 가격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그에 비해 빌라는 거품이 그나마 덜 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파트는 규제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빌라로 간다. 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빌라 거래량이 진짜 실거래량이냐? 거래량 보면 이렇죠. 연립 다세대, 매매, 전월세 거래량. 근데 거래량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7월 거 아직 열흘 정도 남았지만 1000건 더 나올 것 같진 않죠.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격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고 여기는 그나마 덜 올랐으니까 들어가는 거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신축 빌라 깡통 전세 속출한다. 강서구 83%, 도봉구 55%.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강서구 351건 중 290건이고 이 중에 화곡동이 252건이다. 서울 빌라 바지 사장의 성지가 화곡동입니다. 하나 건너 하나 보면은 거기에 완전히 빌라촌이 있어요. 그리고 빌라촌 옆에 뭐 하고 있냐? 빌라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깡통 전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빌라 거래량이 늘어났다. 무슨 소리예요? 이 중에 26.9%는 뭐예요? 90%로 웃돌았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세 놓고 바지 사장한테 넘기든가 갭투기한테 넘기는 거죠. 바지 사장한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주고 넘기는 겁니다. 근데 갭투기한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 안 줘도 되죠? 여기다가 바지 사장은 전세랑 매매랑 똑같이 받는데 갭투기한테는 어떻게 팔아요? 한 1, 2천 붙이죠. 그러니까 차익 플러스 수수료 독식 이렇게 되는 거죠. 바지 사장한테 넘기면 수수료를
7대 3이라든가 뭐 이 정도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빌라 오른다고 빌라 갭 투기하세요 말하는 인간들 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본인이 직접 중개하면 완전 100%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 전세가율이 저렇게 올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바지 사장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았다면은 실거주 비중도 높아져야 되고 전세가율이 저렇게 올라갈 이유도 없죠. 늘어난 이유 뭐 때문이에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빌라 마케팅 전략은 그거예요. 세입자한테 떠넘기자.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지 사장은 뭐하냐? 돈 없든가 아니면 있어도 안 주든가. 그냥 그 수수료가 오로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 나간다고 했을 때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다음 전세. 근데 다음 전세가 구해져요. 그러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게 되고 거기서 진짜 쓰레기들은 예전에 동탄 300제 갭투기 쓰레기 돈 안 돌려주고 나 경매 넘겨버릴 건데 전세가율 100%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 넘어가게 되면은 최소 전세가는 다 못 돌려받죠. 경매 넘어갔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전세가 가장 선순위더라도 한번 그냥 전세 나오는 순간 80%로 나오죠.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100%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고 말소되는 거예요, 권리가. 그러면은 전세가 20%는 그냥 까고 들어간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 이상 까일래 아니면은 그냥 웃돈 주고 살래 하면서 진짜 쓰레기들은 저기다 웃돈까지 붙여가지고 팔아 처먹는다. 빌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돼요? 보증보험 안 되는 빌라 바지 사장일 가능성 99%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바지 사장은 처음부터 전세 계약할 때 그 집을 누군가가 실소유하고 있지 않고 건물주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전세 계약하면 100% 바지 사장한테 넘어갑니다. 건물주랑 중개업자랑 바지 사장이랑 짜고서 뭐 하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다. 그래서 2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전세를 한 2억 2천 받아요. 그래서 원래 건물주는 욕심 없어요. 왜냐면 이 2억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2억 받고 요 2천 가지고 한 1,500, 500 나누는 거다. 근데 실수요한테 팔면은 중개업자가 독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요한테 팔려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갭투기한테 팔려는 거는 거기서 갭이 한 1,000, 2,000 붙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떼어 먹겠다는 심보인 거죠. 거기다 세입자만 모르는 은밀한 거래. 담합. 구축빌라 사라는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축빌라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오래된 빌라 팔아드립니다. 명함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4천 주택이다. 그러면은 1억 6천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1억 4천을 주고 팔아주고 요 2천 가지고 또 업자랑 바지사장이랑 나눠 먹는다. 그래서 1억 4천 집에 1억 6천으로 처음부터 보증금을 들어간 세입자는 일단 2천은 기본적으로 까였다고 보시고 나머지 1억 4천에 대해서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전세 들어가면서 계약서 쓸 때 아예 이런 걸 들어가셔야 돼요. 건물주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 넣으세요. 물론 특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거를 중개업자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중개업자한테 책임 물리세요. 녹음하고 계약서 해놓고 다 증거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가 아니라 진짜 피치 못할 경우는 그렇게라도 해라. 보면 다 뭐예요? 바지사장 세모녀 예전에 PT수첩에 나왔던 진모씨부터 바지사장들이 널렸다. 자, 저 빌라가 언제 위험해지느냐? 매매가가 떨어지게 돼도 깡통되는 거고 전세가가 떨어지게 돼도 역전세 나면서 바로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빌라는 절대 안 된다. 사는 것도 안 되고 전세 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전세 보증 보험 안 되는 집 일단 집주인이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바지 사장입니다. 빌라 여러 채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원룸 건물을 사지. 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하면서 낮춘다고 그랬어요.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하고 시세도 반영한다는데 저런 걸 할 때가 아니야. 뭘 추진해야 돼요, 사실. 물론 보증보험 가입해서 안정되는 세입자들 늘어나겠지만 나중에 다 터지기 시작하면 보증보험이 진짜 다 보증해줄지도 몰라요. 가진 자금의 한계로 이 이상은 보증 못합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핵심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를 억제해야 돼요. 어떻게 억제해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상한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상한제를 해야 되냐? 솔직히 아파트보다 빌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상한제를 공시가격이나 혹은 하다못해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적어도 한 70% 이하로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깡통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검토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검토하면은 더 위험해지는 거는
바지 사장에게 전세 살고 계신 분들 훨씬 더 위험해져.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분들한테 희망은. 근데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개되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은 완전히 거기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왜 빌라에 전세를 살까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은데 그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아파트일 것이다. 나중에 여기 빌라에 전세 살면서 전세금 아껴놓고 돈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빌라에서 당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5년 10년 후에 보면. 그러니까 투기꾼들도 빌라 바지 사장에 대해서는 이악 물고 반대해야 돼요. 바지 사장들 잡아 족쳐야 돼요. 니들이 팔고 싶으면. 실거주한테도 투기 수요한테도 저들은 완전히 악이다. 자, 불법 증축 나왔답니다. 자, 불법 증축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근생 빌라가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거 근생이잖아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조사 나가면요 다 철거해야 돼요. 굉장히 살기 불편해지죠. 근생 빌라가 저렴하고 큽니다. 왜? 근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 빌라라고 했는데 보면 다 근생인 경우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소개시켜주는 쓰레기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당신을 돈으로 본 거고 근생 빌라가 수수료가 더 나옵니다. 결론 뭐예요? 빌라는 사기 천국이고 빌라 거래량이 늘었다? 물론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끝물 신호이기도 한데 이거 대부분이 바지 사장이 가져갔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진짜 실거주로 사실 분들은 나 그냥 직장도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집도 안 옮길 것 같고 나는 차 생각도 없어. 그냥 대중교통 타고 별로 안 불편해. 난 그냥 빌라에서 평생 살 거야. 이런 분이라면 굳이 비싸게 아파트를 안 사도 된다. 이 정도이지만 일단은 지금 거품이 많이 꼈어요. 빌라 역시도 3, 4년 후에 봐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 갈 건데 요거 나중에 갈아타기로 빌라 사야지 황금성 떨어져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빌라를 갭투기로 사라고 하는 인간들은 진짜 쓰레기다. 절대 말 듣지 마. 바지 사장한테 수수료 나눠주고 넘길 바에 수수료 내가 독식하고 차익까지 붙여서 차익까지 먹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는 진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세는 다 확인해보고 해라. 진짜 그 임대인이 보증보험이 가입될 정도면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그 빌라는 절대 안 된다. 100% 떼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